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커피나무에 지독한 불청객이 찾아와서 박멸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집 베란다에는 2020년 봄 커피 열매를 발화시켜 키우기 시작한 커피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4년을 키우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얼핏 보면 건강하게만 보이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깍지벌레가 창궐을 했습니다. 덩치가 많이 커져서 베란다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진천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직 장마 중이라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비롯해 깍지벌레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커피나무를 좀 건강하게 해주려고 봤더니 옆에서 바나나도 자기도 살려달라고 아우성 중입니다. 작년 식물마켓에서 구입한 무늬바나나와 루비바나나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게요. 장마가 한창인 진천 온실의 근황도 살짝 구경하고 가볼게요. 7월이 넘어서니 화분에서 키우는 수국들은 한바탕 개화를 마치고 2차 성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해주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늘 정원에 심어두었던 호스타와 휴케라도 여름을 맞이하여 예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호스타는 꽃대가 쭉 올라와 멋진 꽃을 피우는데 화기가 길지 않아서 아쉬워요. 한 달 전 심어두었던 견무궁화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무궁화라고 말하지 않으면 큰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꽃잎으로 꽉 차 있어요. 워낙 성장세가 좋아서 내년에는 키도 많이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봄에 작은 연근 하나를 심어두었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식용이 가능한 초대형 애플연인데 잎은 정말 무성하게 자랐는데 아직까지 꽃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과연 여름이 지나기 전에 예쁜 꽃을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5개의 모기장 차양막을 치고 키우는 석곡들이에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 올해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개화 시기에 제가 너무 바빠서 예쁜 꽃 모습들을 담지는 못했어요. 가을까지 충분한 빛을 받으며 튼튼하게 성장하면 내년에는 더 크고 많은 꽃을 피워줄 거예요. 내년에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스킨답서스 키우기도 순항 중이에요. 이번 신엽에서는 사라졌던 무늬가 아주 살짝 다시 나타났습니다. 잎이 점점 커지는데 올해 안에 찢어진 잎까지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베고니아 스노우캡은 살짝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봄에 수많은 꽃들을 보여주더니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를 잃었습니다. 큰 화분에 심어 키우고 있긴 하지만 상토의 양분이 다 소진된 것 같아요. 빛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잎의 색감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분갈이를 해주고 묵은 줄기들도 싹 한번 정리를 해주어야겠어요. 올해 초 뿌리 찢기를 해놓은 대명 석곡들도 무사히 새순들을 올려주었습니다. 특히 묵은 대곡만 심어놓았던 것에서도 귀여운 애기순이 쑥 올라왔는데요. 큰 개체들은 내년에 바로 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작은 애들은 몇 년 더 키워야 다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무사히 새순들을 올렸으니 조금 더 빛이 강한 곳으로 옮겨줄 계획이에요. 자, 오랜만에 잉어 십형제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벌써 7개월 차에 들어섰는데요. 처음에 10cm도 안 되던 작은 애들이 지금은 거의 30cm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품종에 따라서 성장세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부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줘도 사람이 보이면 안 먹더니 이제는 사료를 주자마자 올라와서 먹어요. 평소에는 지랄 발광인 럭키의 빗주나 짱순이도 비가 오니까 얌전합니다. 특히 럭키는 뭔가 좀 깔끔해져 보이지 않나요? 미용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긴 털들만 살짝 잘라줬는데도 뭔가 어려지고 귀여워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커피나무 손을 좀 봐줘야 하는데요. 베란다같이 통풍이 잘 안되는 환경에서는 깍지벌레가 창궐하기 쉬워요. 나름 물샤워도 열심히 시켜주고 농약도 치면서 키웠는데요. 잎 뒷면이 문제입니다. 정말 솜이 끼어있는 것처럼 가지와 잎맥 사이사이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깍지벌레 중에 솜깍지벌레입니다. 사실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해충인데 살짝만 방심하면 베란다 전체를 뒤덮을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벌레예요.
식물체의 진을 빨아먹고 살아가는데 건강한 잎에는 큰 흉을 남기지 않지만 새순이 자랄 때 깍지벌레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잎이 기형으로 자라게 됩니다. 커피나무의 경우 나무 줄기가 거칠고 나무 껍질이 잘 벗겨지다 보니 이 사이사이에 깍지벌레가 알을 낳고 번식을 해서 박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슷한 조건으로는 해피트리와 녹보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갈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식물체 자체의 면역력도 저하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깍지벌레를 비롯한 여러 병해충으로부터 공격받기가 쉬워집니다. 하루 전에 물을 흠뻑 주었는데도 벌써 겉흙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화분에서 뽑아보면 뿌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흠뻑 주었는데도 하루 이틀 만에 화분흙이 말라버린다면 분갈이를 해주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이제는 지지대 없이 혼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으니 지지대는 제거를 해주고요. 화분을 주물럭거려 화분 벽에 붙어있는 뿌리들을 분리해준 뒤 뽑아냅니다. 뿌리가 꽉 차 있어요. 커피나무는 뿌리 성장이 활발한 식물이므로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기존 화분보다 훨씬 큰 화분으로 옮겨줄 것이기 때문에 뿌리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뿌리 정리를 조금 해줄 거예요. 뿌리를 정리한다는 느낌보다는 묵은 흙을 털어내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 있는 경우 식물체뿐 아니라 토양에까지 번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몸살을 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묵은 흙과 뿌리들을 정리해주고요. 특히 가장 아래 뿌리가 둘둘 말려있는 뿌리 서클링 현상이 생긴 부분은 과감히 잘라줍니다. 커피나무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분갈이할 흙에 미리 비료를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집에서 커피나무를 심을 때에는 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사나 사냐초를 섞었겠지만 이제는 노지에서 가을까지 키울 것이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사용했어요. 20리터짜리 중형 플라스틱 화분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엄청나게 큰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저 남는 공간에 흙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사실 커피나무도 분갈이 시기를 놓쳤는데요. 식물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 종종 순서를 기다리다가 시기가 늦어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식물에게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갈이를 비롯한 식물 케어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주세요. 화분 옆을 두드려 흙을 다져주고 마무리합니다.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한 나머지 한 그루도 같은 방법으로 분갈이를 해줄게요. 깍지벌레는 바람이 정체되어 있는 공간에서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나무는 곁가지를 많이 내며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대 아래에 붙은 가느다란 가지들은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과감히 쳐주었습니다. 깍지벌레는 무조건 농약을 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약을 쳐도 잊을만 하면 생기는 게 깍지벌레니까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잦은 물샤워만으로도 깍지벌레를 박멸할 수는 있어요. 위에서 물만 샥 뿌려주는 것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센 물살로 잎 뒷면까지 깍지벌레가 씻겨나갈 정도로 물을 뿌려주면 좋아요. 물살만으로는 가지 사이사이에 생긴 깍지벌레까지 없애기는 힘듭니다. 페인트 칠하는 붓을 이용하면 식물체에 상처를 주지 않고 깍지벌레만 닦아낼 수 있어요. 붓을 구하기 어렵다면 사용하던 낡은 칫솔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껍질 사이사이에도 깍지벌레가 생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깍지벌레들을 잡기 위해 깍지벌레 전용 농약을 살포합니다. 야외에서는 이렇게 마음 놓고 뿌려도 되는데 베란다에서는 사실 이렇게 뿌리기가 참 힘들죠. 제 커피나무처럼 깍지벌레가 많이 생긴 경우에는 흙에도 깍지벌레 약을 쳐주셔야 합니다. 무늬 커피나무가 정말 예쁘죠. 얘도 작년에 깍지벌레가 왕창 생겨서 고생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예방차 약을 쳐주고 있어요. 무늬 바나나도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흙이 잘 마르지 않는 느낌이라 기존 흙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심어주려고 해요. 작년에 자연의 상태를 만들어준답시고 상토에 밭흙을 섞어서 심어줬는데 다른 식물들은 이 밭흙 믹스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바나나는 오히려 잘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돋아난 새끼 쪽은 분리를 시켜주었습니다.
바나나는 옆에서 새끼 촉을 올리고 그 촉을 키워낸 모체는 열매를 달고 죽는데요. 이 새끼 촉의 경우 고스트라고 해서 광합성을 하기 어려운 흰색 무늬 부분으로만 자라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힘들 것 같아요. 다행히 모촉에는 또 다른 새끼가 될 눈도 보입니다. 까맣게 썩어버린 잔뿌리들만 제거하고 새로운 흙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분에 원예용 상토만을 사용해 바나나를 심어주었어요. 바나나는 열대 식물로 우리나라의 노지에서는 여름, 특히 장마 때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요. 가을까지 건강하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겨울 노지 월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하우스로 이동을 해야 해요. 빨간 무늬를 가진 루비 바나나의 경우 너무 많은 새끼촉을 올려서 모두가 성장이 느린 것 같습니다. 새끼촉들을 모두 분리하여 하나하나 각자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커피나무의 경우 베란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지의 뜨거운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파라솔 아래에서 빛 적응을 한 후 점점 빛이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바나나는 바로 강광 아래에 두고 폭풍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거세지기 시작해서 분갈이 후 따로 물을 주지는 않았어요. 점점 노지에 내놓고 키우는 식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직광 아래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물론 겨울에 이걸 다 들여놓을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